합니다. 오늘 오전 심사는 양경호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 감액으로 인하여 세입 재원이 감소되는 가운데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긴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바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세대에게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도 본 예산 심사에서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예산 171억 원을 의회에서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입 재원이 감소되고 건물 취득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내부 유보금 예산을 다른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이번 상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청사는 사무실 및 각종 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새로운 부지 및 건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물 취득을 위한 내부 유보금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했으며 그 과정에서도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점을 의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속하여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및 건물 확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병호 의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첫 질의에서 좀 부드러운 질문이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아무튼 좀 열심히 하는 모습, 교육감님이나 열심히 하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 특별회계 시설 사업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보면 독특하게 열랑계 사업 128억 7,900만 원이 기정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예, 하셨죠. 하면서 이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20개 사업 1,090억 5,6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번에 그렇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부터 그 개석비, 그러니까 겨울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개석비로 편성하는 걸로 이번부터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는 당초 전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명시 2월 내지 사고 2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겨울방학 공사를 추진했었는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교육부 그 예산 편성 지침의 그 근거에서요. 이거는 그 개석비 사업으로 돌려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 부분이 이번에 기정 예산에서 감액한 예산 11개 사업은 계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부분. 계약을 하셨죠, 일단. 이제 11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안 됐습니다. 예, 안 되시고 예? 안 된 겁니다. 안 돼. 한 건도 안 됐습니까? 예, 제가 예. 안전복지국장 예. 송성환입니다. 예, 이번 그 20개 아니요, 저 질문에만 보시면 안 됐습니다. 그게 내년 한 건도 안 됐습니까? 내년 이제 겨울 방학 1, 2월 그때 이제 명시율로 예상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명시월을 예상하면서 처음부터 했으면 명시월로 가시든지 또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하신 직책을 다시 한번.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환입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설 부분 담당 시설과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 저는 부교육감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예,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석비 사업인데 개석비 사업을 어떤 사업을 개석비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게 회계년도 이상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자, 이게 시설비 관련한 부분일 텐데 그런 자, 부분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명시월은 2개년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시월은 본 예산에 반영돼 있는 부분을 그 해에 자, 집행을 못하고 저는- 다음 회계년도로 자, 돌려서 넘겨서 집행하겠다는 예, 그런 그것도 부분. 2개년 사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 예. 본연이 개석비란 거는 의회의 예산이 확정된 예산으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제 확정된 예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기정 예산으로 하면서 이 사업 내용 여기 이 현황을 보면 보통 이제 개석비 사업인 경우는 이 개석비인 경우는 장기 개석비 계속 공사가 있고 개석비 사업이 있는데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 지금 이 당초의 기정 예산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어떤 성격까지 전부 다 이번에 감액하면서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냐면 이게 보면 정말 입맛대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이해가 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보성초 교실 증축이라든가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예?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또 뭡니까? 여기 물매초 유치원 증축 2년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이것이 도저히 다음 연도에 이제 예산이 이것은 연속성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 확정됐을 때 그 개석비 사업을 선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대로라면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는 개석비 사업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로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예. 아까 그 스프링클러 예를 드셨습니다만은 그 기숙사 스프링클러 부분은 사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물론 전부 다 학생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여기 이제 20개 사업이 예, 예. 뭐 일반인 사용하는 거 있습니까? 전부 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죠. 저는 뭐냐면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뭐 9개 사업, 신규 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새로 편성하면서 의회 동의를 구해가지고 개석비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하지만 저는 기정 예산을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에 반을 다 감액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이게 이회가 뭐 장난도 아니고 이건 뭐 그 입맛대로 이렇게 해야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 한 번에 내년에는 의회 승인 안 받아도 전부 다 이제 확정된 예산으로 이제 확정을 해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는 아닙니까? 그 당초 취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한 4, 5년 전에는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도청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요거는 저기 겨울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하지 않는 쪽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바뀌었는데요. 이게 저희들 그 집행률 높이는 데서 굉장히 큰 저해로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교육청의 어떤 그 집행률이 좀 낮다라는 그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 개선 차원에서 사실 한 거고요. 예, 그 부분도 이해하고 다른 있고요. 건 전혀 없고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조금 양해를 이제 사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걸로 해갖고 한 130억 정도가 요 집행률을 높이는 효과를 우선 예. 집행률은 집행률 높이는 거는 2월 하든 개석비 사업든 집행률은 높이는 거는 전 같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방학 때라든가 이 교육청이 성격상 2개년 이상을 수년을 요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개석비 사업이 아무튼 본의원이 보기에는 입맛대로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 개석비 사업이 이렇게 해서 된다면 지금 이월율도 사실상 전국에서 최상이라고 할 정도로 높죠. 제주도격청의 그 집행률이 상당히 좀 낮은 상태고요. 이 명시 2월, 4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집행률에서 다 그 집행돼요. 이월율도 전국을 비교했을 때, 예? 그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이 교육청인 경우는 타지역인 경우는 2.8% 평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 우리 제주인 경우는 5.77% 거의 6%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도 어떤 이런 부분이 좀 하면 예. 이월율도 좀 낮춰지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예, 한 130억 정도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거의 예, 아무튼 제가 거의 한 0.89%그 집행률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이 개석비를 아마도 어떻게 해서 이 결정이 아마 되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이제 기정 예산의 부분은 상당 부분은 이렇게 감액까지 하면서 예? 이것이 안 됐을 때 연말에 가가지고 뭐 다시 이걸 포함했던 추경에 감액까지 하면서 또 물어보니까 방학 같은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감액을 하면 추경 이 기정 예산을 상당 부분 감액하면서 이게 신규로 가는 거는 좀 저는 좀 입맛대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이상입니다. 그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 다음은 고이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이숙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라고 생각하고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얘기된 부분에 대한 보충을 잠시 좀 질의로 할까 합니다. 우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예, 네, 이번 추경안 제출 관련한 교육감 기자회견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부교육감 인사말씀과 달리 이번 예결위 인사말씀에 달라진 점이 크게 눈에 띕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까 내부 유보금 관계를 제가 좀 넣는 걸로 해서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부 유보금 171억이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고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었습니다. 드디어 최초로 오늘 예결위에서 부교육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넣었습니다. 예. 그동안 그 교육감 기자회견이나 교육위원회 그 인사 말씀에서 내부 유보금 관련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내부 유보금 관련해서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려도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니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아니 그럼 넣은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넣은 네네네. 대답을 못 하시니까. 생각보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제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이 내부 유보금의 의미가 생각보다 컸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거에 언급이 없었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그만큼 두지 않았었다는 거죠, 교육청이. 그리고 이번 교육위원회를 통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교육위원님들께서 아주 심하게 하셨고,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했었다 해서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편성되지 않을 경우,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을 경우 불용되어 바람직하지 못함으로 편성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예산과장님, 김명기 예산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내부 유보금 편성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현지용 부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해서 이 예산 관련해서 내부 유보금을 종합교육지원센터 매입을 하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산과장님, 예산 편성의 주무부서 지금 과장님으로서 내부 유보금을
교육지원센터를 추후에 더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이게 매입을 추진하십시오라는 의미로 의회에서 지난 본예산에서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습니까? 의회와의 소통이 없었습니까? 편성하는 과정입니다. 편성 다 한 다음에 오신 게 아니고 편성하는 과정에 이렇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라고 소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예산안을 편성하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네. 편성하는 과정에 의회와의 소통이 없었죠? 없는 걸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네, 예. 전혀 없었던 과장님, 건 아니고요. 예, 없었죠? 저희들 예산과에서는 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네.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전에.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야 인식하셨다고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나마 이제 인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본 예산의 최고 쟁점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 예산의 필요성을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셨고 교육청이 지금 상당히 포화 상태고 필요하다. 그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이 예산을 내부 유보금으로 추후 더 추진하라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맞죠? 저희들 내부 유보금을 그 일반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이번 맞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이번 추경 예산 관련해서 이틀 동안에 이 도청 관련한 그 이 예결위 회의에 이 회의장을 가득 메운 단어는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집행부가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제일 큽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부 유보금 관련해서. 예,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의 주무부서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부 유보금 편성에 관련해서. 그 뭐 소통이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만족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소통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겠다고 사전에 얘기하셨습니까? 편성하기 전에는 예산과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안을 편성하고는 했습니다. 예, 편성하고 발표 며칠 전에 오셔서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교육감 기자회견이나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에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맞죠?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소통이 없었습니다. 이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희들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불가피성은 예산이 지금 저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이라고 예. 봅니다. 예, 더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번 이 내부 유보금 편성 관련한 예산과장님의 입장은 뭡니까? 그 뭐 향후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 의회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이게 관심사항 정도의 예산입니까? 이 정도면은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님? 의회가 그렇게 교육청을 배려해서 그 간절함을 받아들여서 놔둔 예비 유보금을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고 일단은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그 향후에는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당연히 소통 강화하셔야죠.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 내부 유보금을 뭐 일반 사업에 재편하는 거에 대해서 그 설명을 미리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예. 네,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이제야 중요성을 겨우 인식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면 종합교육지원센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두 가지 그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종합교육지원센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님? 내부 유보금 다 예. 삭감하셔가지고 종합교육지원센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도의회에서 주문했던 부분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아직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 예산까지 아니면 뭐 소통이 없었다고 하지만 과장 수준에서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했고. 누구랑 하셨습니까? 누구랑 하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일단 저 선에서 조금 그 몇 분의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저 천백도로에 있는 그 부동산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리는 게 좋겠습니까? 올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주로 제가 좀 협의 드린 의원님 몇 분은 가능하면은 한 텀 정도 좀 나중으로 했으면 좋겠다. 밀어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안 올리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 이 매입하겠다는 거를 안 한다라면은 다음 추경이었기 때문에 내부 요금으로 170억이 남아서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1%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부 유보금을 사실 기금으로 돌렸다고 생각하시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입장이 뭐냐 하면은 제가 한 며칠 동안 이 부분 부교육감님, 갖고 네, 역지사적으로 부교육감님. 되게 생각을 해봤는데 1차적으로 네네네. 문제는 네. 저희 소통이 네. 의원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 또 하나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유는 부교육감님. 시간이 다 됐고. 다음 추경이 예, 있느냐 의회에 없느냐거든요.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의회의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상당히 무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안이 정확하게 있지 않다. 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기환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권 의원입니다. 오승문 부교육관님. 예. 제 질의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양병우 의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이번 2023 본예산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들이 삭감됐습니다. 11개 사업에 128억 7,900만 원. 그리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좀 질의를 이어가고 싶은데 그 2년짜리 사업들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교육관이 답변을 들어보니까 교육부에서 명시효력 줄이고 집행률 올려라. 이런 뭐 교육부 예산 편성 지침 왔다고 했는데 예, 예. 교육부가 무슨 관계죠? 지방교육청의 집행률 제고에 이렇게 이런 신경 교육부 쓰는 그 이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조기 집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 MB 정부 때니까 한 10년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아까 경제 활성화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야말로 잘 생각해 봐야죠. 예. 지금 집행률 제고 이유가 예, 예. 명시효를 할 거를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집행률 올린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명시효를 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사업 과정에서 명시효 하면 되는 것도 2년짜리 사업으로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률 제고 이유는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근데 그 취지가 맞냐를 제가 지금부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교육감의 취지는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성화, 뭐 학생, 복지 향상 등 위해서라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실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예, 해서 그렇습니다. 집행률을 제고해야죠. 예, 예. 근데 그렇게 지금 도교육청에서가 그렇게 집행할 방법들을 다 찾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 삭감 규모나 그리고 2년짜리 계속비 사업들이 이렇게 편성되는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원래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속비 사업의 원래 사업량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이런 실행 가능성들을 이런 지적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원래 1회 추경이 사실상 80억 증액입니다. 뭐 내부 유금 이런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역대 뭐 최소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세출 예산 편성을 위해서 고유지책으로 이렇게 계속비 사업비를 삭감한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고육지책으로 계속비로 그렇게 하는 했다고 부분은 해서 저희들 전혀 그렇게 교육청 생각을 안 입장- 하십니까? 예,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겨울공사, 공사 같은 경우는 겨울공사, 겨울공사 얘기하시겠죠. 겨울방학 네, 때문에 네, 이렇게 네.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방학 공사는 사실은 전년도 예산에 반영해 갖고 뭐 사고열이든 명시를 해서 하는 형태인데요. 예산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그해 예산에 쓸 것만 사실은 해야 되는데 다음 연도 겨울에 쓸 예산까지도 전년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관님 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집행할 방법들을 정말로 충분히 찾고 있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2년짜리 계속비 사업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2년짜리 사업들 명시를 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못 쓰면. 일반적으로 2년 사업들은 일반비 시설로 쓰는데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쓰고 있는 거에 쓰려고 하고 있는 거 예, 아닙니까? 네? 실무적으로 집행 측면, 순수한 어떤 실무적 집행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겉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2년짜리 계속비 사업 편성하는 게, 네. 전 좀 자의적이라고 봅니다. 계속비 사업의 취지를 전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좀 단적으로 말하면, 재원 마련, 용이하죠.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그리고 교육관님 민원 해소하기도 편할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률 관련해서도 일 안 한다는 지적 피할 수 있고 일석삼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계속비 2년짜리 계속비 사업 저는 오히려 도교육청에서가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계속비 사업을 아니, 그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조금 같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이게 저는 아주 그 예산 편성 원칙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올해 공사부는 올해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 1, 2월 달에 그 공사할 거라도 내년 예산분이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딱 맞다라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관님, 저는 그대로 그걸 한 겁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네. 계속비 사업 나와 있죠. 규정. 예. 제가 지금 5년 뭐 이런 사업들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2년짜리 예, 예. 2년짜리 계속비 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 자꾸 이거를 다르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뭐 도청이나 이런 데는 공사를 3월 달도 하고 부교육관님, 할수 자꾸 있습니다. 겨울공사 말씀하시는데 2년 기간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으로 편성하고 상황에 따라서 명시여제도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순수하게 저희들 집행률 제고 차원이 그렇죠.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에 네. 부교육감이 집행률 제고 이렇게 네. 답변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정말로 정말 예산에 적기에 정말 집행할 방법들을 실제 다 찾아보고 그렇게 노력들을 그렇게 다 하십니까? 다 하시고도 예,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 예, 그렇게 예.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저기 겨울공사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때는 언제까지 부교육감님 예. 겨울공사 방학 언제까지 이 얘기 하실 겁니까? 1, 2월 달에 공사 조금만 10초만 좀 주십시오. 1, 2월 달에 공사를 하려면은 예산에 반영돼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돼 있어야 저희들이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교육관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예예. 그렇죠? 예, 그러면 계속비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 성격이 있는 거고 예예. 일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이번에 제가 봤더니 김광수 교육관님 취임 이후에 2022년 1례 추경부터 올해 본예산 1례 추경까지 계속비 사업에 보면 34개 중에 2년짜리 계속비 사업이 18개에 이릅니다. 52.9%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의 취지에 맞는 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갖는 거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실제 그렇게 정말 노력을 정말 다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앞선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실제 집행, 정말 우리가 예산을 집행률 제고의 근본적인 이유는, 집행률을 높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고 예. 실제 집행으로 이어져야 된다. 명피용이 아니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2년짜리 계속비 사업이 18개나 일입니다. 무려 52.9%입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요. 제가 교육청의 계속비 사업 전체를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2년짜리 사업까지 이렇게 50%가 넘으니 정말 도교육청에서가 정말 실제 집행을 할 방법들을 찾고 있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계속비 하면 재원마련 용이하고 교육감님 민원해서 편하고 일 안 한다는 소리 안 듣고 아무쪼록 제가 봤을 때 2년 기간의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 일반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개수조성 과정에서 이런 교정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오해하지 않도록. 하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네. 그 제가 웬만하면 중간에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아까 존경하는 고이숙 의원님 질의 때나 우리 하성용 의원님 질의 때 몇몇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셨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고이숙 의원님은 교육위원회 의원님 아니세요? 응당 아셔야 되는 의원님 아닙니까? 빼고 상담을 하신 겁니까? 어느 특정 의원님들과 논의한 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과연 맞는 발언이십니까? 전 그 발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로 우리 양홍식 의원님이나 고이숙 의원님은 교육위원회 의원님이시기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이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소통을 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소통을 했어야 됩니다. 빼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하셨다고요? 발언에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양홍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의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오늘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의원님들한테 많은 좀 시간을 좀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딱 갖고 보니까 너무 이게 충격적이라서 감히 제가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떨리고 지금 흥분이 돼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가라앉히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네.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원님들 중에서 친교육청 의원님, 반교육청 의원님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할 때는 일부 의원님한테만 설명하고 일부 의원님한테는 설명을 안 합니까? 제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해명을 드리면은 아니요. 공식적으로 가서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해서 동료 의원들 간에 반목을 구성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게 하고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오해하는 발언을 하신 것 같아. 조금 해명을 드리면은 제가 다른 일부러 의원실 찾아서 어느 몇 분 의원님만 찾아서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제주도 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상가집에 가면은 또 의원님 뵙게 되고 어디 가면 또 뵙게 되고. 부교육감님, 예. 그게 답변입니까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고이숙 의원님께서
예산 추경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인사 말씀의 부분에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이 시정연설문, 저희 상임위의 인사 말씀, 그 어디에도 내부 유보금 171억 원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내부 유보금은 이번 추경에 별도의 예산으로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을 경우 불용되어 재정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해요. 상임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말씀도 없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거 문제의 심각성은 사실 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이런 부분이 제기됐고 그래서 다음 그 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예결위 할 때는 그 문건을 좀 넣자.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이걸 꼭 내가 직접 봐서 꼭 넣자라고 해서 직접 넣었습니다. 이번 예산 추경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도교육청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도민들한테 기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인사 말씀 시정연설문에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각 부서의 일반 운영비 등을 10% 감액하였습니다. 10% 감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7억 정도 됩니다. 전체 추경 예산 얼마입니까? 증액 예산 80억입니다. 7억으로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7억 중에 전체 예산을 이제 일률적으로 10% 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2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많은 세출 예산 절감 중에 특수교육센터가 2천만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른 데는 15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절감을 하는데 특수교육센터 제주도 교육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센터에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체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도교육청이 일반 운영비까지 부서 업무 추진비까지 감액하면서까지 이렇게 추경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특수교육센터 이런 데까지 예산을 그것도 가장 많이 삭감하면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수교육센터 2천만 원은 그러는 천백도로 거기 매입 건물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책정했던 본 예산 책정했던 건데 그걸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센터 운영 안 합니까? 아니 지금 특수교육센터 운영 안 하냐고요 지금. 그 예산 사업에 다른 예산은 다 있습니다. 어디 있는데 그 2천만 원은 그 천백도로 그 건물에 이사 갔을 때 그게 추가로 들어갈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아니 때문에 이사 안 가면은 그 집행 못 합니까? 특수교육센터에서? 기존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기 갔을 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자료 제출하십시오. 이 특수교육센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자료 제출하십시오. 본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 봤을 때 기대 효과가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부교육감님 특수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죠. 예, 예. 상임위에서 유보로 돌릴 때 이거를 더 더 좋은 시설로 추경 때까지 예, 더 구해보고 예, 예. 안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도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하성룡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기금으로 차후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기금으로. 어떤 기금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기금은 지금 세 가지가 있으니까요. 세 가지 있는 부분 예산 편성하면서 조정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일단 제일 쉬운 부분은 뭐 재정 안정화 기금도 가능하고요. 재정 안정화 기금요? 지금 기금이 세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돌리면은 충분히 뭐 알겠습니다. 문제 시간이 없다고 다 된 관계로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양홍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들에 한해서 한 분씩 5분당 5분씩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호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그 일찍 그 개석비 사업 관련입니다만은 네. 여기 보면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스프링클러 화장실 및 외벽 수리, 화장실 및 외벽 수리, 제주 동요중 본관도 화장실 수리, 서귀 북주 별동관 대수선, 이겁니까? 제남 도서관 대수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찍 앞에서 질문했을 때 뭐 발전 것이 있습니까 했더니 할 것도 없다고 그래요. 이제 또 이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겨울 이제 방학 때 한다. 본 의원이나 우리 모두가 학교인 경우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기숙사인 경우도 이제 방학 아마도 이걸 맞추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개속비 사업에 맞는가? 개속비 사업이 뭡니까? 개속비란 거는 이제 불가피하게 5년을 하거나 건물을 짓다가 내버리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무리를 해줘야 하는 공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다시 심의하지 않더라도 5년이든 10년이든 예산을 확정해 주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혼동되는 게 계속비 사업이 장기 계속공사와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은 본 예산에 기정 예산에 편성된 거죠. 2년을 이상 요하기 때문에 장기 계속공사인 경우는 이제 내년에 또 이제 그 2024년도 본 예산 할 때 또 그거에 의해서 부족하면은 이제 편성해 주면 되는 것이고 예산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 공사 기간이 부족하면은 2년을 요한다면 명시 이원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직 5개월 동안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을 해서 종합 분석해 보면 5개월 동안 이 많은 이제 몇 건입니까? 그 11건에 수백억이 100억이 넘던데 11건이면 128억에 7,9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해서 가자. 본 예산에 의회 승인을 다 받아놓고 계속비로 해서 추경에 올리자. 이렇게
한 거 외에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이게 연말에 가가지고 이번에 사용하다가 이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화장실 같은 것도 이 어떤 대수선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래도 이 건물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 부분은 이것이 개석비 사업이 성격이 맞다 해서 그때 내년도에 개석비 사업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에서는 화장실까지 어떻게 이게 개석비 사업으로 일괄 이렇게 해서 확정시켜 가지고 물론 예산이 다 있으면 좋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이제 이 부분에 좀 반대하는 이유는 개석비 사업일가 뭡니까? 이제 1천억 원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 심의 관계없이 이번에 한 번에 해 주십시오.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 부분이 선례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7조짜리 제주도정이나 교육청에서 이제 명시의뢰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예산 심의할 것이 의회에서 심의할 것은 앞으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길게 했습니다만 답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질의는 길게 했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저희들 그 행정적으로 집행률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사실은 했던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1월, 2월 공사 부분은 행정적으로는 올해 한 8월, 9월부터 아니 자꾸 저 부교육감님 명시월 안 된다고 저 됩니다. 2월이 안 됩니까?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예, 됩니다. 되죠. 예, 근데 실제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자 없습니다. 저가 질의하는 거는 화장실까지 개수선, 대수선 이런 부분이 개석비로 한다면은 이거는 아마도 이거는 누구도 동의하지도 않는 그 입맛대로 우습게거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시 검토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도의회 다 다음은 고이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이숙 의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두 번이나 공식적으로 발언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종합교육지원센터 매입을 위해 편성된 내부 유보금 삭감 관련 사전에 의회와 소통한 구체적인 내용, 협의한 의원 명단, 협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도청 예산과 우리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제 사전에 그 모두 발언으로 하셨듯이 지금 이제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그 예산이 미래교육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보와 관련한 예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그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재정의 추이상 그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고 지금 긴축 재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에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청 예산에서 정보화 사업 관련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될 예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편성 지침을 보면 정보화 사업 관련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규 사업 1억 원 이상의 계속 사업. 근데 우리 도교육청에는 관련 조례와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으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규정상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지침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보화 업무를 출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일반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 사업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사전 협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과 예산 그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공개하는 자치법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예산과 관련된 우리 도교육청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치법규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성룡 의원입니다. 오승문 부교육감님, 지금 그 장애인 그 오케스트라 추진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지휘자를 뽑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예. 아까 질의 과정에 오라청사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준비 과정은 어떻게 돼? 그 청사 내에 시설 준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청사내에 1층 그 연습실하고 사무실. 연습실 관련 부분들이 전부 다 저 방음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연습실은 방음 이야기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했나요? 안 했습니까? 네. 준비 과정이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예산에서 거기 시설비 중에 9억 중에 3억은 시설비를 공사를 했고 6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 사무실에. 그러면 무슨 사업비로 방음 시설이라든지 이걸 하실 건가요? 예, 우리 이 부분 조금 국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장이 좀 답변하도록 예.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시설비에서 그 장애인 예술단 연습실과 사무실 집기 구입비는 예산을 지금 남겨놔뒀습니다. 시설비에서요? 네네네. 저희들 청사 시설비 해서 총무과에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된 걸로. 청사 시설과에 별도 얼마 정도 남겼죠? 얼마 정도 남겨 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본 예산. 제가 볼 때는 남아 있는 게 전혀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 총무과 예산서 326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청사 및 관사 유지비라고 해서 지금 기정 예산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정 예산이 남아 있는 비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뭘로 남아 있죠?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시설 장비 유지 보수비 500만 원, 청사 유지 용품 240만 원. 이거는 본 예산에 잡혀 있는 거 반납 안 한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것들은 추경에서 감되는 것들만 있고 본 예산 건은 본 예산서에 네, 있어서 여기에 그래서, 나타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다. 여기 안 나타나는 거 네. 제가 찾아봤어요. 네. 총 74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7,400만 원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예산이 740 남아 있는 거 없습니다. 7,4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그 용역을 좀 해봤나요?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 지금 장애인 예술단은 내부는 전부 되어 있고 칸막이들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연습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악기를 할 건지에 따라서 연습실을 할 거라서 그 정도는 지금 비용으로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연습실이 어떤 악기에 따라서 그게 방음 시설이니 방음 시설이니 이런 게 다 달라지는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저는 뭐 처음 알아서 규모도 달라질 거고 지금 방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부 새로 세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지금 부분들도 준비가 좀 덜 됐다. 지금 창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어떤 악기를 준비할지도 모르고 지휘자가 오면 그때부터 준비하겠다. 이 과정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오승문 부교육감님, 제가 조금 그 중간에 이 부분은 다시 다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청소년 부모, 학생 부모, 고딩 엄빠로 불리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관련 이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학습권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생 부모.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 아니 학생 죄송- 부모. 그러니까 학생부- 청소년들이 고등학생이 임신해서 아, 출산하고 이런 학생들이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위탁하는 부분인데 자세한 그렇습니다. 그 대신 학생 부모가 지금 저희들이 인정이 아니다 보니까 저기 한 1분만 좀 시간 주십시오. 결혼을 하는 호적상의 부모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여학생들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미혼모 시설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학교 교육 과정으로 인정되고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남학생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책임을 자기가 좀 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학교를 뛰어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부 보존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남학생이 혹시 아빠가 돼 있는 학생 파악된 게 있나요? 교육청 혹시 아시는 분?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예. 작년까지 두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빠가 두 명인가요? 아빠는 없었습니다. 아빠가 없는 뭐 물론 뭐 좀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좀 확인을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여학생 관련 부분들은 미혼모라든지 이런 시설에 가서 학습권도 보장받고 다 보장받고 있지만 남학생 관련 부분은 학습권도 보장 못 받을 수 있고 지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지금 요번에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 부모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하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오승문 부교육감님, 네. 우리 현지용 부위원장님이 인사말에서 있었고 우리 고희숙 의원님이 존경하는 고희숙 의원님이도 지금 171억 관련해서 내부 유보금 관련 부분 때문에 지금 말썽의 노지가 좀 심각하다고요. 네. 그리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지원센터 171억 사라졌다라는 제목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더 좋은 위치를 찾아달라고 해서 내부 요금으로 보냈는데 이거를 빼가지고 재원으로 사용해버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부교육감님이 생각하는 내부 요금을 왜 꺼내서 썼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요거 때문에 그 며칠 동안 역지사지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면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추경을 한 번 더 할 거냐, 정리 추경 외에 한 번 더 할 거냐 아니냐 이겁니다. 저희 쪽에서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리 추경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도의회에서는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추경을 한 번 덜 추경이 없을 거라고 예상해서 불용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죠.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올해 시작한 지가 지금 몇 개월이나 지났죠? 지금 5월 달입니다. 남은 기간이 많은데 그렇게 정확하게 예상을 해서 정리 추경을 한다. 아주 빠른 선택을 해서 빨리 집행하겠다는 얘기라고 좀 보여지는데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내부 유보고로 보낼 때는 위치라든지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찾아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내부 유보공으로 보낸 거지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해서 보낸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에 아까 그러면 각 모임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입장도 똑같고요. 입장이 똑같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교육지원센터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도 작년하고 지금 똑같은 스탠스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예산 관련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산 관련 부분은 내년도에 할 때 그러니까 연말까지 봐서 다른 어떤 대안이 있다라면은 그까지 해서 선택하도록 해보려고. 예산이 어디서 가져다 쓸 것입니까?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1조 6천억이 왔습니까? 1년 예산이 1조 6천억이니까 171억.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내부
기금에서 가져다 쓰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답변이 기금에서 할 자꾸 수 있는 달라지면 안 돼요. 본 예산의 부분은 1조 6천억이 저희들이 1조 6천억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170억 마련하는 거에 뭐 아니 어렵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고유석 의원님이 얘기할 때 예. 교육지원센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활용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서 네. 지금 기금 적립이 얼마나 돼 있죠? 기금 전체적으로 4천억인데요. 이게 저기 그렇죠. 지금 저기 요 재정 안정화 기금은 지금 아니 전체적으로 일단 4천억이라고 칩시다. 예. 그럼 지금 우리 25년까지 계속 사업비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져 있죠? 25년까지 계속 사업비 사업 아까 우리 한권 의원님 얘기했던 계속 사업비 관련 부분들이 약 5천억 잡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저기 신규학교 조성 관련해서 가칭 월평 초중학교, 그다음 서부중학교 부지 매입비 빼고 순수 건축비만 약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거 1,000억 이상 소요될 거로 보여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고민도 않고 이렇게 가버리면 지금 이 교육지원센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고 해서 교육감님도 열심히 해보자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해보자 응원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저 나름대로 좀 했고 교육감님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소통을 하지 못한 건 그러니까 아닌가라는 몇몇 그런 생각이 사람들이 들고 그 중요한 부분에 부분이 대해서 아니고 죄송하게 전체적인 생각합니다. 의견이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예. 소통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통을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예. 그럼 대체 부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서로 의견이 모아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야 된다. 예. 지금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청사 지금 몇 개 부서가 글로 갔죠? 여러 가지 센터 그다음에 장애인 오케스트라 뭐 이런 부분들 좀 근데 정확한 그 센터명 9개 센터가 9개 센터씩이나 갔습니까? 예, 그게 그러면 들어간 걸로. 인원수가 저기 꽤 많겠네요.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한 이제 거의 한 30명 저 아니 지금 다 현재 처음에는 지금 현재 몇 명 근무하고 계시냐고? 13명? 13명이 지금 야, 추가로 우리 23명이 임대료 5억을 주고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23명이 추가로 이제 들어갈 아니 예정입니다. 23명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 빼더라도 지금 5억의 임대료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5억이고 5억에 13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추가로 30명. 그럼 총 30명인데 힘없는 부서는 센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절로 가고 실국은 한 군데도 안 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공간이 협소하고 회의실도 협소해서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임대를 했는데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저기 천백도로 사는 걸로 전제로 좀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게 조금 잘 안 되면서 지금 새로 이렇게 좀 계획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 새로 계획을 짜기 전에 저 네. 청사로 이관을 청사를 임대할 때는 예. 진짜 세부 설계를 좀 해서 어느 부서가 어느 센터가 이쪽 공간을 활용한다.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서끼리 움직인다. 뭐 이런 계획도 전혀 없이 협소하니 회의실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센터 밑에 있는 센터들을 절로 옮겨라. 근데 힘 있는 센터들은 안 가고 지금 힘 없는 그냥 아유 가라면 가야지 하는 몇 개만 간 것 같아요. 13명이 갔다면 지금 9개 센터가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명씩 두 명씩 밖에 근무 안 해요. 한 개 센터에. 지금 뭐 장애인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도 지금 한 명도 지금 채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거는 채용을 차후에 해야 되는 들어올 부분이고. 사람이고 예, 지금 예. 현재 간 센터가 예, 예. 몇 개 한 부서에 2명 3명밖에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계획적으로 좀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너무 안 보여요. 그럼 지금 앞으로 요 오라청사 관련 부분들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이 부분 그 사무실 배치라든가 인원 배치 재정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5년간 임대돼 있죠. 네. 계약을 예. 5년이면 25억이에요. 임대료만. 그리고 거기에 관리, 유지, 보수 관련 부분들까지 하면 저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는 건데 이 지원센터 관련 부분들 부지 좀 접근성 좋은 데를 빨리빨리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부분 신설을 해가지고 그런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들을 좀 아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관리팀 몇 명이나 인원수 있습니까? 저기 관리하는 사람. 관련된 사람은 한 분 있나요? 예, 한 분이. 네, 지금은 한 분이죠. 네. 앞으로 저기 저 센터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해서 나머지는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홍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고 질의 도중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자료입니까? 특수교육센터 운영비 2천만 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자료입니까?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가 기존에 별도 공간에 갔을 때 2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특수교육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천만 원이 기정 예산입니다. 5천만 원. 예. 네. 거기서 2천만 원 감액을 하고 있고 그래서 3천만 원이 조정으로 되는 겁니다. 기존 예산이 2천만 원 전체적으로 2천만 원이면 본 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 기존 편성되어 있는 5천만 원 예산이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3천만 원, 2천만 원?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혹시 따로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했으면은 준비를 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해 주시죠. 담당 장학관님이나 과장님 나오시오. 우리 과장님. 예. 5천만 원의 예산에 대해 가지고 3천만 원, 2천만 원 구분이 돼 있습니까?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구분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 저희들이 5천만 원이 운영용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돼 있냐고요.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교육감님은 별도 공간에서 하는 그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5천만 원에서 그 지금 새롭게 구축되어지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간다면 그 2천만 원 정도는 필요 없이 지금 특수교육센터에서 필요한 것은 3천이면 충분하겠다. 본 의원이 그 생각해서 예산이 구분이 2천을 돼 있으면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세출 예산 절감 내역을 해가지고 10% 전액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10%면은 5천만 원에 10%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여기에 2천만 원이라고 적시를 합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자꾸 예산 편성을 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때 즉흥적으로 답변하시고 이런 게 과연 집행부의 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 본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시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도 의원님 찾아다니면서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전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건지 개별적으로 필요한 건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편가르기도 아니고 의원님들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제안도 받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제주 교육 발전에 정말로 좋은 디딤돌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만 좀 할게요. 우리 아까 행정국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장애인 예술단 오라청사 입주가 언제쯤입니까? 저희들이 5월 중에 지휘자를 공모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단원을 하면 단원 뽑기 전에 저희들이 악기들을 하면 6월에는 저희들이 전부 세팅을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 언제 입주 예정이냐고요. 6월에 저희한테 이 자료를 주신 자료에 의하면 네. 9월 중 입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6월에 단원을 뽑으면 단원들이 그 사무실에서 연습과 지휘자가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장애인 예술단 지휘자 채용 공고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공고가 시작됐습니까? 네, 시작이 됐습니다. 저 이거 보고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예술단 지휘자지 장애인 예술단 지휘자를 뽑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채용 공고나 자격 조건이나 업무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그냥 단순 예술단 지휘자예요. 평가도 보면 공무원 평정 요소도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 및 발전성, 지휘 동영상 평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소통하려면 기본적인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럼 관련돼서 그 관련 업무가 있는 분들의 가점을 준다든지 자격 요건에 그걸 좀 넣으신다든지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지휘자분이 단원까지 다 뽑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원 뽑을 때는 단원은 누가 뽑습니까? 저희들이 뽑을 겁니다. 그럼 단장은요? 단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단장은 저희들이 그 서귀포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저희 도교육청 소속 지금 생각으로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단장으로 지금 이촉을 그러면 단원으로 참가할 장애인 친구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아예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휘자를 뽑을 때 네. 저희들이 그 면접 과정에서 면접 과정에 질의하는 면접 과정의 평가 요소에 장애인 관련된 게 전혀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 면접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장애인 예술단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저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형식을 그러면 자격 요건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 요건은 국내외 4년 대학 음악 또는 지휘 관련 학사 이상 취득한 자, 공공기관 및 법인에 소속된 오케스트라에서 3년 이상 지휘 경력한 자, 딱 이걸로 끝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장애인 예술단의 목적 자체가 저희들이 그렇게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아니 저는 지난 왜냐하면 교육행정질의 때 우리 존경하는 김대진 의원님하고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저 역시도 감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교육감님의 마음, 생각을 좀 따라가 주셨어요. 제가 서류로만 보면 과연 이것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까? 할 사람이 있을까?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 친구들에게 교육을 하려면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이거 아주 오랜 기간 걸립니다. 근로계약 1년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우선은 저희들이 1년 계약으로 해서 일단 지금 그분들의 공고 기간이고 네. 공고 기간이어서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이후에 이 관련돼서 계속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